자, 챕터 6. 자, 운동 역학입니다. 자, 첫 번째 운동 역학의 개요입니다. 자, 운동 역학은, 자, 우리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한, 자, 우리가 어떤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스포츠가, 좀 더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원활한, 아니면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운동 역학이라는 것은 여기 말 그대로 이런 역학적인 부분, 생리학, 해부학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좀 더 자연스럽게 아니면 또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역학의 학문 영역을 바라보면은 뭐 이렇게 정역학, 동역학, 그다음에 운동 역학. 근데 운동 역학은 말 그대로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힘을 연구하는 학문. 또 스포츠와 관련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특정 전문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운동 역학의 목적과 필요성을 바라보면, 자, 운동 기술의 향상이다. 자, 운동 수행의 최적화와 경기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달릴 수 있을까? 좀 더 멀리 뛸 수 있을까? 좀 더 멀리 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 역학을 통해서 알아보고, 알아보고 또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안전성의 향상. 자, 우리가 이런 스포츠에서 사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한 우리가 운동 도구는 무엇이 있나 우리가 또 이런 것들도 운동 역학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운동 역학의 주 연구 영역을 보면 운동 동작의 분석과 개발, 자, 운동의 수행 과정을 평가해서 단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에 위해서 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뭔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측정 방법이 좀 더 개량이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런 데이터 처리 기술도 발전되고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들이 어떤 실험실이나 실험실 내부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카메라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러한 어 데이터 처리 기술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운동 역학의 연구 방법을 보면 우리가 정성적인 거와 정량적인 것으로 분석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비디오 영상 장비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움직임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현장 적용에 용이하다. 하지만 이제 정량적인 방법들은 다 수치 정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선수의 동작이 어떠한 차이가 있다. 뭔가 좀 밸런스가 떨어지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동작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런 또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운동 역학의 이해입니다. 자,
자, 해부학적 기초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근골격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뼈, 골격을 서로 연결하는 우리가 근육과 골격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골격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골격근의 수축은 관절에서 회전 운동을 일으킨다.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움직임들은 이러한 근육과 관절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우리가 스포츠적인 움직임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에는 뭐 인대라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인대라는 것은 자,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섬유성 조직이다. 우리가 치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동부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을 발생시킨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또 중요한 해부학적 자세와 방향 요구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표현을 할 때 서로 각자의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된다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져서 아, 이러한 동작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동작을 설명할 때는 뭐 하나의 축을 통해서 설명하자, 아니면 하나의 면을 통해서 좌우축에 아니면 상하의 변화를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게 인체 해부학적 자세인데, 자, 정면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선 자세. 그 다음에 손바닥이 전면을 향하도록 한 자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체 해부학적 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방향 용어인데, 자, 우리가 인체 중심이나 아래쪽, 뭐 앞쪽, 뒤쪽,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한 용어로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체 중심의 뭐 위쪽 부분을 뭐 이게 superior, 뭐 상이 아니라 뭐 다른 용어로 써서 얘기한다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있어서 아, 이 사람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아랫부분을 뭐 우리가 지면에서 위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신체 중심에서 위쪽을 말하는 것인지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체 중심 위쪽은 우리가 상이라고 얘기를 하자. 우리가 인체 중심 아래쪽은 우리가 하라고 얘기를 하자. 또 우리가 발바닥 쪽으로 우리가 발등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저측이라 플랜타라 얘기하자. 아니면 우리가 발등 쪽으로 내리는 것은 우리가 돌시라고 얘기를 하자. 아, 배측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뭐죠? 인체 표면적으로, 표면은 우리가 표층, 우리가 또 신체 내부는 우리가 심층,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그것을 정의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이고 두 번째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좌우를 통과하는 축을 우리가 좌우축이라 얘기하고, 또 인체의 이하를 통해서 하는 축을 우리가 장축 또는 수직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뭐 옆돌기를 할 때, 아니면 뭐 이제 구르기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은 어떠한 축을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면을 놓고 볼 것이냐. 자,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평면을 우리가 전후면, 희상면, 또 좌우로 형성되어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평면을 우리가 좌우면,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절 운동인데, 자, 좌우축을 중심으로 전후면 상에서의 운동을 우리가, 운동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자, 뭐, 플렉션, 익스텐션, 우리가 또 과도하게 우리가 신전되는 것은 우리가 하이퍼 익스텐션, 우리가 과신전을 얘기하고, 우리가 뭐, 돌시플렉션, 플랜터 플렉션,
자, 여기 돌시 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자, 발목 관절 주위에서 발등이 하태에 가까워지는 동작. 어, 자, 그쵸. 그 다음에 족저 굴곡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이 하태로부터 멀어지는 동작을 우리가 족저 굴곡.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기 그림을 참조해서 이 굴곡과 신전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파악을 하신다면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운동 역학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각이 감소한다. 자, 각이 요 핀 상태에서 요렇게 감소되고 있다. 또 여기서 과하게 신전되고 있다. 우리가 또 과신전 얘기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관절의 각도가 줄어드는 것은 굴곡. 다시 반대로 가는 건 신전, 이것이 더 가는 것은 과신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칭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죠. 자, 허리를 숙인다, 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신전. 내가 허리를 젖힌다, 과신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외전, 자, 에브덕션, 어덕션, 인벌전, 에벌전. 자,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어, 축을 중심으로 좌우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을 바깥으로 벌릴 때는 우리가 외전이다. 안쪽으로 할 때는 내전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장축을 중심으로 자, 횡단명 상에서의 움직이다. 자, 장축은 우리 신체를 위아래로 나누는 긴 축을 얘기하죠. 우리가 그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로테이션, 회전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 피겨스케이팅 같은 종목을 보면은 선수들이 점프해서 여러 번 회전하는데 이런 회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도 얘기할 때 또 몸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이거는 인터널 로테이션. 또 중심 바깥쪽으로 회전한 이거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래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런 축에 따라서 우리가 관절이 여러 가지 관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관절들을 우리가 또 무축 관절, 일축성, 이축성, 삼축성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관절들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보면은 글라이딩 조인트, 우리가 미끄럼이다. 우리가 이런 관절과 관절들이 서로 미끄러지듯이 하면서 우리의 신체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미끄럼 관절, 또 여러분들 방문해 보면 경첩이 있죠. 그런 열고 닫히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관절을 우리가 경첩 관절. 우리가 또 뭐 피보, 뭐 타원 관절, 뭐 샌들 조인트, 뭐 이렇게 관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 관절들이 뭐 이러한 설명들을 보고 아, 관절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손목뼈, 발목뼈, 뭐 견쇄관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절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움직여 보면서 아,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절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이 관절을 이해한다면 좀 더 이 관절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운동의 종류. 자, 운동의 종류는 뭐 자, 운동의 원인은 자, 모든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 자,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자, 관성의 크기는 자, 질량에 비례한다. 어. 자, 운동의 형태를 보면은 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움직임이란 것들이 뭐 축과 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런 병진 운동, 그러니까 선 운동과 우리가 각 운동으로서도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병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일정 시간 동안 모든 부분이나 물체가 동일한 거리, 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형의 움직임을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 얘기한다. 자, 그래서 자, 평행 이동을 보이는지 우리가 파악을 한 것이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또 각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각도로 움직이는지.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가 신체가 하는 모든 움직임들은 이런 성운동에 따라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각운동 하나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운동과 각운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대부분의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들은 이런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스포츠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체 섹션 3. 자, 인체 역학입니다. 자, 체중과 질량. 자, 체중은 말 그대로 역학적 체중은 지구가 신체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으로 지구를 당기는 신체 인력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위는 뉴턴이다. 자, 반대로 질량은 자, 체중과 달리 크기만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체중 같은 경우에는 크기와 방향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질량은 크기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위는 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체 무게 중심의 개념인데, 자, 인체 각 분절마다 무게 중심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게 중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힘을 주는지, 우리가 이 힘을 받쳐주는 곳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세에 따라서 분절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고 그에 따라서 무게중심도 수시로 변화한다. 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되겠죠. 무게중심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움직임에 따라서 항상 바뀌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인체의 평형과 안정성이다. 자, 강한 평형과 균형 감각을 살펴보면은, 자, 강한 균형 감각을 가지면 효율적인 조정과 제어가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했을 때, 나의 이런 밸런스적인 측면이 무너지다면, 그러한 동작을 원활하게 수행하기도 어려울 거고,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밸런스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스포츠 선수들도 이런 밸런스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신체 활동을 방해하는 외부 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뭐 접촉 스포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나의 안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이런 평형과 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저면과 안전성. 자, 기저면이라는 것은 자, 물체 또는 물체가 지면과 적촉하는 각 점들로 이루어진 전체 면적을 얘기한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지면에 양궁 같은 경우에 지면에 달라붙어 있다. 그럼 우리가 발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발의 각 지점들이, 서로 모여서 이 발바닥 전체를 이루고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뭔가 안정적이라면, 넓은 면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발바닥보다 이 조그만 곳에 위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기저면이 작기 때문에, 어, 밸런스가 무너지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저면과 안정성의 관계. 자, 회전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저면 밖에서 작용하면 회전 운동을 일으켜 안정을 깨트린다.
자, 하지만 지점이 넓을수록 물체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은 자, 무게 중심의 높이가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스포츠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세를 낮춰라. 자세를 낮춰야만 안정적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중앙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이 높다. 어, 뭐 여러분들이 뭐 원심력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만약 그 축에 가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지만 그 중심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성이 깨지고 불안한 모습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또 질량이 클수록 안정성이 증가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체의 구조적인 특성. 자, 인체 지뢰인데, 자, 인체 지뢰는 뭐냐? 자, 우리가 힘을 발생한다. 힘을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절과 뼈와 이런 근육들이 이런 지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뢰는 뭐 힘점, 저항점, 받침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인체의 경우는 분절이 지뢰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힘점과 작용점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자, 근육 부착점이다. 또 저항점이 무게이다. 또 받침점은 관절축이다. 또 지렛대 역할을 뼈가 다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종 지뢰 같은 경우에는 자, 가위와 같이 작용점과 힘점 사이에 받침점이 있어서 받침점이 있는 지뢰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받는 힘의 크기는 뭐 힘팔과 작용팔의 상대적 길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종질 같은 경우에는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작용점이 있는 유형의 지뢰를 우리가 또 이종지뢰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선운동의 운동학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먼저 이런 역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정의적인 거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셔야 합니다. 자, 거리와 변이의 개념. 자, 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물체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했을 때 물체가 지나간 궤적의 총 길이를 우리가 거리라고 정의를 한다. 자, 또 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동거리라는 크기에 방향성을 더해서 그 물체의 이동 시점과 종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거리는 컬러, 그다음에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량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와 변이의 차이는 뭐냐? 거리는 방향성이 없고 크기만 존재한다. 변이는 방향성과 크기 모두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셔야겠죠? 자, 속력. 속력은 단순한 빠르기를 얘기한다. 자, 속도는 빠르기와 이동한 방향을 함께 나타낸다니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속도라는 것은 가속도의 개념을 또 살펴보면 자, 단위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단위 시간 동안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가속도의 해석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은 자, 가속도는 물질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에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포물선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투사체는 좌우 대칭의 포물선 운동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투사체 운동 말 그대로 수평과 수직 운동으로
구분을 하지만 이 두 가지 운동이 합쳐져서 우리가 포물수 형태의 궤적을 이루는 우리가 운동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물수 운동의 3요소를 살펴보면은, 자, 높이, 각도, 속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 지면에서 높은 곳을 던질수록 비거리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각도, 어떠한 각도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궤적이 멀리 나갈 수 있냐, 낮게 나갈 수 있냐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투사 각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비거리와 정점의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투사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멀리 던질 수 있냐, 멀리 던지지 못하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또 근거로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지금 뭐 던지기로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뭐 멀리뛰기라던가 멀리 뛸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넘어와서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어느 지점까지 높이로 뛰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뛸 때 각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멀리 뛸 수 있냐 아니면 멀리 뛰지 못하냐 우리가 그런 것들도 포머스 운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각운동입니다. 자, 각운동의 개념. 자, 각운동의 운동학은, 자, 회전운동이나 각운동을 다루게 되는데, 기본 개념은 직선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각운동의 요소는 뭐 위치라던가 거리, 변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선속도와 각속도 관계를 살펴보면은, 자,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자, 회전 반경, 곱으로 결정이 된다. 자, 회전축에 가까운 지점의 선속도보다 먼 지점의 선속도가 크다면 선속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보면 예를 보면은, 자, 회전 속도가 동일하다면, 음, 긴 클럽의 속도가 짧은 클럽의 선속도보다 크며 공을 보다 멀리 보낼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회전 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체의 선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스포츠 적용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힘의 정의와 당위. 자, 힘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자, 물체의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당길 때 작용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물체의 변형을 일으키는 힘을 우리가 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힘의 단위는, 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얘기하고, 자, 뉴턴은 우리가 흔히 그 힘의 단위로 설명하기도 하죠. 아니면 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힘 벡터의 표기를 보면은, 자, 힘 벡터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의 종류. 자, 근력이 있는데, 자, 근육 수축 시에 생기는 근육에 발생되는 힘을 우리가 근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최대 강축에서 발생된 힘을 우리가 절대 근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근력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근수축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근의 길이가 변화는 없지만 힘은 발생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등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근육의 길이가 변화는 있지만, 자, 변화가 있을 때 근육이 길어질 때는 신장성, 짧아질 때는 단축성, 그리고 이러한 신장성, 단축성을 두 가지를 우리가 등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떠한 이거는 뭐 기계적인 요소를 빌려서 하겠지만, 근육이 일정한 속도로 수축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등속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력은, 자, 물체를 작용하는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고, 자, 스포츠 활동은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 마찰력은 자, 운동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의 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반력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양력. 자, 유체 속의 물체의 운동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때 위아래를 지나가는 공기 흐름을 베르누리 원리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속도가 빠를 경우 이제 압력이 낮아진다. 하지만 속도가 느릴수록 압력이 높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비행기를 보면, 자, 우리가 비행기가 빠르게 지나갈수록, 이쪽 위에서는 낮은, 압력이 전해지지만, 아래에서는 높은 압력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어, 날게 되는, 우리가 이런 원리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항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유체에서 이동하는 물체가 운동 방향의 정면으로 받게 되는 힘을 우리가 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뉴턴의 선운동 법칙을 살펴보면은, 자, 관성의 제1법칙.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자, 인체는 원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또 가속도의 제2법칙을 살펴보면은, 자,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하게 되고, 자, 이런 가속도는 물체에 가진 힘에 비례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자면 물체에 가해진 힘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더 세진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선운동과 충격량. 자, 운동량은 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양으로 질량과 선속도의 곱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충격량의 관계. 자,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은 운동의 변화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7번 충돌. 자, 충돌 산성력의 이해를 살펴보면은, 자, 외력을 받았지만, 자,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원래 형태로 복원하는 성질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충돌 시 두 개의 물체의 속도 변화는 자, 질량에 반비례한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토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토크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자, 물체를 회전시켜 각 운동량을 만드는 힘을 우리가 토크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 또 회전력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런 토크 크기는 작용된 힘이나 힘의 연장선, 중심에서 수직 거리에 의해서 수직 거리와 이제 비례한다.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인체 운동과 토크 적용,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자, 관절을 축으로 해서 회전 운동이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관성 모멘트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 외부 토크가 운동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 저항하는 물체의 회전 관성이다. 회전 관성이다. 질량이 크거나 회전 방향이 클수록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심력을 살펴보면은, 자, 구심력은, 자, 질량과 선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심력과 원심력은 정반대이고, 정확한 원운동을 한다면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일가 에너지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의 개념을 얘기할 때 단위는 우리가 줄로서 또는 또 이제 뉴턴 미터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에너지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산성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말 그대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자, 위치 에너지는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자, 산성 에너지는 물체가 변형할 때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복원시키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어, 예, 어, 가지고 이제 힘을 발생한다. 우리가 그것들을 운동 탄성 유체 에너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보면, 자, 운동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자, 외력에 적용하지 않는 한 형태만 바뀔 뿐. 자, 그러니까 뭐 위치 에너지가 뭐 운동 에너지로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다시 또 위치 에너지로 또 변화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운동 기술의 분석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최근에는 이런 동작 분석과 영상 분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체 구성 요소인 동작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와 같은 메가 이벤트를 보시면, 뭐, 경기 선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선수들의 그 동작들을 촬영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촬영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선수가 그 축과 면의 형태로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원활한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과 위치 정보를 추출하고 뭐 변이, 속도, 가속도, x, y, z 이 세 가지 값들을 통해서 이 선수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 또는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상 분석의 구분을 보면 뭐 2차원 영상 분석이 있는데 한 개의 영상 기록을 2차원의 평면상의 운동 분석으로 하는 것이다. 뭐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2차원 영상 분석보다는 여기 나오는 3차원 영상 분석을 통해서 입체적인 공간 내에서 운동 분석을 최근에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힘 분석을 보면은, 자, 인체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체 내부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우리가 또 이런 예로는 근전도기가 있다. 우리가 또 힘 측정 방법에는 뭐 지면 발력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점프를 하고 내려왔을 때 아니면 걸어갔을 때 발이 어느 부분부터 이 지면에 접지가 되는지, 우리가 발의 또 오른쪽, 왼쪽 어느 부분이 먼저 지면에 닿게 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지면 발력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판단하기도 하죠. 또 이제 압력 분포, 우리가 지면에 댈 때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의 발가락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발의 면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지면 발력 측정에 의해 자, 지면 발력은 중력과 더불어 인체 운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외력이다. 자, 수직 방향의 지면 발력은 자, 수직 방향의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지면 발력을 통한 운동 분석을 살펴보면은, 자, 뭐, 걷기나 달리기, 점프 동작 등에서 인체 작용하는 충격량, 아니면 충격력 등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중이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가, 또 이것이 안정적인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전도의 분석. 자, 근육의 수축 활동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근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근육의 동원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측정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표면 전극과 침 전극 및 극세선 전극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자, 개념을 살펴보면은, 자, 동원되는 순서. 자, 우리가 뭐,
움직일 때, 우리가 인체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어, 어떠한 근육부터 먼저 힘을 발생시키는가, 그리고 이 힘이 어떤 다른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그 다른 근육이 이 힘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힘을 발생을 시키는가, 그리고 또 근육은 어느 시점부터 힘을 발생을 시키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활성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자신의 근육의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 가야만 이 근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근전도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